이 남성의 이름은 이마이 켄지. 1965년 도쿄에서 종이 공방을 운영하던 집안에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미용 전문학교에 진학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물이었습니다. 1990년 그는 자격증을 이용해 지바현 우라야스시에서 자신의 이발소를 개업했지만 일본의 버블 붕괴와 더불어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 특성상 건초염에 시달리게 되어 가게를 폐업한 후 아내와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는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커튼 판매 영업사원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 일이 굉장히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인지 굉장한 실적을 올려 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물론 이 시점에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2명이나 태어나는 등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말이죠. 당시 그는 한 달에 100만엔, 우리 돈 약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정도로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점장이었기에 은행에서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카와사키시에 가족과 함께 살 큰 집을 구입했고,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상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느닷없이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마이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모양인지 그의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마이의 밑에서 일하던 직원은 이 시기를 떠올리며 2005년쯤부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외근이나 회의를 핑계로 가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병문안을 간다고 결근하는 일도 엄청 많았죠.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결국 그는 2005년 3월부터는 가게 일을 내팽개치고 출근을 포기해 사장에게 주의를 받게 되었고, 반년 후인 2005년 9월 이마이는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맡아온 점포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기에 아내는 남편의 상태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그를 정신과에 데리고 갔는데요. 검사 결과 이마이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것이 그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결국 아내는 치료를 위해 이마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는 2005년 11월부터 입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마이는 2006년 3월 퇴원했지만 사실 그의 우울증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사회에 나왔지만 이 퇴원을 기점으로 그는 한 가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퇴직하고 정신병이라니. 난 이렇게 불행한데 왜 다들 행복해 보이지? 네, 이마이는 자기 집은 본인의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정작 다른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인에 대한 질투심은 이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이마이는 타인의 행복한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도중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한 가정의 어머니나 자식을 살해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가 세운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사람을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그가 실제로 범행 장소로 정했던 곳인데요. 그가 이곳을 범행 장소로 정한 이유는 첫째, 관리인이 없어서 아무나 출입할 수 있으며, 둘째,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유복해서 행복한 가정인 경우가 많고, 셋째, 과거 자신이 부동산 회사 근무 당시 고객에게 소개했던 물건이기에 건물 구조나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결심하고 장소를 선정한 이마이는 며칠 동안 자주 현장에 방문해 난간 높이나 구조, 통로 등을 미리 살펴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0일 오후 12시 40분 무렵 그는 건물 꼭대기층인 15층 복도에 잠복했는데요. 당시 그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학생과 스쳐 지나갔지만 성장기 소년을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판단, 좀 더 손쉽고 확실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그의 앞으로 지나간 것은 책가방을 짊어진 Y군이었습니다. 이마이는 Y군에게 야, 너 책가방에 벌레 붙어있어. 떼어줄 테니까 가방 좀 벗어봐. 라는 말로 그를 불러세웠고, 이내 Y군이 범행에 방해가 되는 책가방을 벗자 이마이는 그를 껴안아 들어올린 뒤 15층에서 난간 바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이후 추락한 Y군은 오후 1시 무렵 맨션의 주민에게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2시 24분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마희는 끔찍하게도 시신을 구경하기 위해 건너편 건물로 올라가려 했지만 현장은 이미 사람들이 몰렸기에 위험하다고 판단,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범행 자체도 소름 끼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것은 이마희는 첫 번째 범행이 성공하자 말할 수 없는 달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또 같은 기분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금 사람을 떨어뜨리고 싶다는 욕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TV에서 Y군 사망 사건이 보도되자 이마희는 경찰이 현장 조사 중인지 파악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추락사로 판단했기에 현장에는 경찰이 없었고 이에 안심한 이마희는 두 번째 범행을 준비합니다. 2006년 3월 29일 그는 이번엔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청소 직원에게 15층 복도에 누가 쓰레기를 잔뜩 버려놨어요.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는 말로 그녀를 15층으로 데려왔고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청소 직원의 겨드랑이와 무릎 뒤를 붙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지만 이 청소 직원은 다행히도 순간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버텼기에 추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이마희는 그대로 현장을 도주했죠. 한편 가까스로 화를 면한 청소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 신고로 인해 Y군의 추락이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살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건물의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을 실패한 이마희는 이번에야말로 그 달성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 무려 같은 날 세 번째 범행을 시도했죠. 당시 그는 1, 2차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건물의 12층의 잠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군에게 진딧물이 붙어있어 떼어줄게 라는 말로 접근해 첫 번째 범행과 마찬가지로 A군을 안아든 뒤 난간 밖으로 집어던지려 했지만 A군이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한 덕에 결국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마희는 첫 범행 당시 자전거로 도주했고 이 자전거 주차장엔 도난 방지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3월 30일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마희의 얼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본 이마희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된 이상 자수라도 해서 형량이라도 줄이자 라는 생각으로 4월 1일 경찰서에 출두 자수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희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회사 구조조정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 라는 변명을 했지만 정작 경찰이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 이마희는 애초에 반년 동안 출근을 안 했다. 애초부터 해고할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 의사로 퇴직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기에 결국 그의 변명은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마희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던졌다 라며 자신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기에 그는 즉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피해자 Y군의 유족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이다. 15층에서 몇 번이고 밀어버리고 싶다. 범인에겐 사형 외의 선택지는 없다. 라며 엄벌을 요구했는데요. 검찰 측은 무저항인 피해자를 15층에서 떨어뜨린 것은 물론 이후에도 2명을 살해하려 한 전례가 없는 잔혹한 범행이다.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다. 자수 역시도 체포되는 것이 시간 문제였기에 어쩔 수 없이 했을 뿐이다. 라는 말과 함께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그에겐 정신질환이 있다.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마희의 정신감정 결과 그에겐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2009년 3월 5일 재판장은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그가 항소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을 싫어하는데 피해자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악질적인 범행인 것 같습니다. CCTV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명백한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귀미사였습니다.